JTBC 마라톤을 완주하고 오신 한프로님과 김쌤과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다 두 분 다 완주를 하셨는데요. 네. 한프로님은 이번에 목표 기록 달성하셨나요? 네. 생각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네. 네. 기록이 얼마 나오셨죠? 기록이요? 2시간 36분 58초 나왔습니다. 잘 뛰셨네요. 이번 제막 네. 코스 굉장히 새로웠는데요. 어떠셨나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적으로 레이스를 일괄된 페이스로 운영하기에는 네. 굉장히 난해한 코스였다. 난해한 코스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공략이 잘 먹히셨죠? 이번에 말씀해 주셨던.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제가 생각했던 레이스 느낌하고 거의 맞아 떨어졌었고요. 네. 뭐 오르막보다는 그 다운힐 코스 구간이 그래서 페이스 조절하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보여지고 그 청호대교 건너기 전에 아차산 넘어서 다운이 있잖아요. 그 구간 같은 경우는 정해진 정속 페이스보다 약 한 10초에서 20초 가량 더 늦춰야만 무사하게 근육 수축 없이 통과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하. 네, 다음 레이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쌤의 완주는 어떠셨습니까? 일단 제 생애 첫 풀코스 완주라서 와, 김쌤이 800, 1500 선수였죠? 정확 400, 800 선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400, 800은 중거리나 단거리나요? 중거리 측에 들어가죠. 중거리. 중거리에 들어가는 단거리인가요? 네네, 그 그렇습니다. 선수였는데 최장거리가 20km인가로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 모든 최장거리를 이번 프로젝트 때 다시 다 썼습니다. 했나요? 다 썼습니다. 와, 불가능한 거에 진짜 도전한 거예요. 거네요. 예, 두 바퀴 선수가 그러네요. 42.19km를 달린다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그 육상을 전공으로 했던 선수들 다 아시겠지만 네. 장거리 하는 선수들이 뭐 마라톤 뛰는 거는 사실 그닥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4,800을 전공으로 했다가 풀코스 뛰겠다라는 거는 육상 선수를 했었어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은퇴하고 나서 그렇죠. 취미 생활이 풀코스 하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떠셨나요? 이번 첫 풀코스의 소감은? 아팠습니다. 아팠나요? 너무 아팠습니다. 그럼 저도 아팠죠. 아팠죠? 좀 아팠겠네요. 저도 그거는 안 아프면 조금 이상한 거죠. 어디가 아프셨나요? 어떤 일단은 배꼽 밑으로는 다 아팠었고요. 통증이 되게 심하게 왔었나 봐요. 예, 근육 경련이 너무 심하게 왔어가지고 처음에는 레이스를 중도 포기하려 했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컷오프 되기 전에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완주를 하는 선택을 했죠. 그랬군요. 기록은 얼마 나오셨나요? 조금 아쉬운 기록이지만 3시간 51분을 완주를 했습니다. 3시간 51분이면 괜찮은 기록 아닌가요, 한프로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완주 자체가 성공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네. 기록은 뭐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빠른다고 성공한 건 아니에요. 조금 힘들지 않게 완주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근데 완주했으니까. 제 예상컨대 근육 통증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봤었어요. 왜죠? 폼이 마라톤 폼이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정말 지극히 딱 중거리 폼입니다. 좀 조절은 하긴 했지만 그 특유의 그 폼들이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 소모율이 굉장히 그 파워풀했기 때문에 후반부에 그 급격한 체력 고갈로 인해서 멘탈 사용하지 않으면 완주가 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해서 이번에 김수영 멘탈을 120% 썼겠네요. 다 거의 믹서기에 갈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멘탈로 완주했다. 네. 야, 그래도 완주한 거 보니까 괜찮네요. 멘탈 굉장히 강하신 분이네요. 뿌듯하더라고요. 멘탈 사용이 이렇게 맛있구나. 그렇다면 다시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이번에 제가 도전했던 기록이 3시간 20분 이내에 들어오는 기록이었는데 이거 달성을 못했고 근육 경련만 아니었으면은 달성을 할 수 있겠다. 아니에요. 이거 근육 경련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페이스를 봤더니 오버 페이스를 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 적정 페이스를 운영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자기가 속하는 3시간 20분 그룹과
스타트에 떨어진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예, 같이 달렸어야 되는데 그 아무래도 변수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늦게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룹을 잡겠다고 20km까지 오버를 한 거예요. 페이스를 사실입니까? 빨리 만나고 싶더라고요. 어디에서 만났죠? 예. 그 그룹을요? 25km 25km까지 예. 적정 페이스를 네. 지켜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딱 잡겠다고 그냥 혼자 갔었어야 돼요. 사실 혼자서 페이스를 맞죠. 또는 거기에 비슷한 그룹 그 페이스 분들을 찾아서 거기서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따라 잡겠다고 뛰었으니 분명히 오버페이스 했을 거라는 거죠. 뭐 초반 5분 뭐 4분 초반으로 또 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4분 초반까지는 아닙니다. 예. 아, 네. 예, 몸이 아직 그 정도 컨디션은 되지 않았어가지고 네. 한 그것보다 10초에서 20초 빠른 페이스로 어쨌든 네. 11km 한 4분 페이스에서 20초? 예. 10초라는 거는 엄청난 갭이에요. 예. 예. 초 단위로 종이 공략하는데. 네. 올려서 뛰셨으니. 그렇죠. 그렇다면 김쌤은 오버 페이스를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는 이게- 소리신 건가요? 아니죠. 성향이에요, 성향. 아하. 예. 분명히 제가 이야기에 맞춰가라. 여기 있게 네. 했더니 네 하고 오버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예, 인정합니다. 쿨하게 네. 인정하셨네요. 저도 예상했어요. 어. 예. 그렇게 할 거라고 봤었는데, 네, 정확하게. 딱 그렇게 네, 역시 선수들은 다릅니다. 다르다. 네, 자기 줏대가 있다라는 거죠. 네. 김쌤이 줏대를 지켜. 네. 객기를 부리면 안 된다.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첫 풀코스 완주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 제마 이후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번에 목표 달성하신 분도 있고 또는 목표보다 좀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는 김쌤처럼 목표보다 많이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대회의 목표 기록을 내가 잡을 때 저희 같은 마스 동호인들은 좀 아무래도 내가 이번에 3, 4번 했으니까 다음에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걸 잡는 기준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록 달성하신 분들은 뭐 어쨌든 그 다음 윗코너로 가시겠지만 내 기록보다 한 1, 2분 정도 늦게 떴다. 예를 들어 330이 목표였는데 3시간 32분이나 뭐 34분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도 330 목표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뭐 320으로 확 올려서 해야 할까요?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저희는 한번 달성하게 되면은 네. 무조건 레벨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네, 또는 비슷한 기록이 나왔다라고 네. 보아도 레벨업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이 맞나요? 그래서 레벨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언제까지 이걸 계속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여유롭게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를 했느냐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 이제 가령 서브 3 목표로 했는데 네. 서브 3 달성을 못했어요. 뭐 한 네. 1, 2분 차이를 못했습니다. 네. 다음 플랜은 네. 2시간 50분이 아니에요. 다시 서브 3를 타겟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요. 네. 분명히 프로그램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좀 더 완벽하고 섬세한 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페이스를 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여유로우실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 여유로움에서 조금 더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네. 이상적인 폼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보내보는 거죠. 한번 결과적,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페이스라도 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에너지 손실이 폼이 클 수 있는 폼이다 보면은 멘탈 사용 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벽하게 정말 언제 어느 때든 달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폼을 만들어 보는 거죠. 안정적인 폼. 서브 3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폼. 폼을 만들자. 네. 그런데 레벨업을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가장 실패 요인이 그냥 컨디션을 해치는 길이요. 이제 타겟이 내 목표가 3시간 서브 3예요. 네. 그러면 2시간 50분 프로그램을 합니다. 네. 목표를 높여서. 높여서. 그리고 대회에서는 3시간으로 뛰겠다라는 거예요. 서브 3 페이스로.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높여놓고 낮추는 보통 거는.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퍼질 수도 있으니까 네. 2시간 50분으로 하고 네. 서브스에 도전하면 네. 될 거다.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들었었거든요. 네. 그 자체가 혹사예요. 아, 100일 아. 가령 저희가 보통 한 3개월 정도 트레이닝 하잖아요. 그렇죠. 목표를 훈련 프로그램을 높여놓고서 네. 100일 동안 한다는 거는 굉장히 혹사입니다. 근육이 버텨내지 못할 거예요. 아, 부상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상이 입는 거예요. 대회에서 부상을 입지 않아요.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대회에서 부상 입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정말 극히 드물어요. 네. 언제 부상이 있느냐? 훈련 과정에서. 과정에서 레벨을 너무 높게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표보다 훈련 그 강도를 높게 설정한 다음에 낮추겠다라는 거는 정말 무지한 이야기예요. 아유야. 예. 몸이 이 근육이요 버텨내지 못하고 근수축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서 돌덩어리처럼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면 첫 번째 몸의 감각이 둔해질 거고요. 네. 딱딱해지면서 예, 부상도 많이 발생할 거고 네. 뭐 힘줄 인대 이런 데도 상당히 데미지 있으실 거고요. 아, 그거를 이제는 멘탈로 또 극복하려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힘들죠.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 그 지친 몸으로 대회를 뛴다? 페이스를 낮춰서 아마 출발도 못 할 수 있습니다. 네. 적정하게 맞추셔야 돼요. 훈련이라는 거는 타겟으로 하는 기록에 맞게끔 설정하셔야 돼요. 이 세팅 값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확 올려놓고 대회 때 낮추겠다? 그게 혹사죠. 그러면 서브 3를 도전했는데 1, 2를 잘 못했다. 네. 그러면 다시 서브 3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330을 도전했는데 못했다.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330을 네. 도전한다. 굳이 레벨을 올릴 필요 없이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더 완벽한 폼을 만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조금 더 경제적이면서 여유가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페이스에 그 적정 페이스에 준하는 이상적인 그 움직임을 더 찾을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피지컬적으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트레이닝을 더 하시는 게 더 좋겠죠. 맞습니다. 그게 진짜 섬세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김쌤은 320 3시간 20분 목표로 훈련을 했는데 지금 3시간 51분 네. 나왔잖아요. 네. 갭이 좀 컸잖아요. 이렇게 되신 분들은 목표를 다시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다시 320 하시면 되나요? 네, 다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목표 설정보다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 네. 사실 그러면 내가 목표를 높게 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프까지 갔다고 하면은 설정이 괜찮은 거예요. 기준을 하프로 잡으면 그렇죠. 15km 이상을 못 갔다. 네. 이제 보통 이제 최대 마지노선을 저희가 원래 그 15km까지 보는데 10에서 15km에서 벌써 페이스를 놓쳐버리면 네. 그게 이제 목표 높은 거죠. 그건 내게 그건 컨디션이 아닌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페이스가 너무 높은 거예요. 높았다. 하프까지 간다라는 거는 뭐 괜찮은. 괜찮다. 그래서 김쌤은 하프까지 갔죠. 네, 하프까지 그것도 갔습니다. 더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뭐 오히려 저는 김쌤이 이번에 또 그 기록이 조금 편차가 많았다는 거는 네. 훈련을 네. 조금 훈련량에 대한 그 비중이 굉장히 약해서 네, 훈련 부족으로 인한 후반 퍼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퍼졌다. 네. 그렇군요. 퍼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320 도전하실 건가요? 방금 퍼졌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픈 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이제 김쌤은 다음에 바로 서브 3 가세요. 네? 320이 아니고요? 네. 그래도- 이분은 320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예외 케이스잖아요. 아. 네. 어떤 케이스? 이렇게 좀 몰아줘야지 네. 좀 높게 설정해줘야지 본인이 좀 책임감 있게 합니다. 예. 그럼 다음 서마 뛰실 건가요? 저는 서만은 안 뛸라 그랬었는데 뛰어야 되는 건가요? 서브 선택권이 없어요. 가 예,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음. 해야 돼요. 네, 필수네, 필수. 그렇군요. 네, 네. 이분 서비스를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네, 뛰라고 하시니. 예. 네, 그럼 서브 네.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자 네. 목표 설정. 네, 자,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경기 시즌에 들어가잖아요. 이제부터는 훈련을 이제 또 해야 될 텐데 지금 10km 훈련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스피드 올리고 싶은 사람들도 계시고 내년 3월달 서마를 준비하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쪽을 권장하십니까?
동계 훈련은 스피드 훈련보단 지구력 훈련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풀코스 훈련 하시는 걸로 그렇죠. 이제 풀코스라기보다는 네. 지구력 훈련. 지구력 훈련. 네, 지구력 훈련. 그러다 보니까 지구력 훈련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거리 훈련에 최적화되어 있다. 네. 그래서 마라톤으로 가는 게 더 좋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동계 패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좀 따뜻한 지역에서 아. 훈련하신 분들은 이제 복 받으신 거죠. 남쪽 네. 지방. 네. 그러한 지역에서는 스피드 훈련을 병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상권, 네. 영상 최소 7도 이상 올라가는 그 지역에서는 스피드 훈련을 그 10km 10K 목적으로 하셔도 된다. 해도 좋다. 그리고 또는 이렇게 실내에서 오. 할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뭐 10K 훈련이 괜찮지만 네. 지금 이제 겨울에서는 특히 이 서울 지역,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는 스피드 훈련 하기에는 근육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손상받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장거리 훈련을 먼저 지구력 훈련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겨울철 동계 시즌에는 네. 지구력 훈련을 하자. 네. 해서 몸을 만들고. 네, 어차피 훈련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장거리가 훨씬 더 적합하죠. 동계 시즌의 장점이죠. 훈련을 많이. 최고죠. 네, 2배 가량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2배 이상. 그래서 한번 자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러닝은 동계 스포츠다. 그렇죠. 동계 스포츠는 러닝. 네, 동계 스포츠로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한겨울에 반바지 반팔티 입고 뛰는 운동하는 영역들은 러닝밖에 없습니다. 맞죠. 네, 처음엔 아니지만. 네. 그것도 정신력으로 막 그 추위를 극복하겠다고 막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정말 더워서 본인들이 직접 벗어요. 그렇죠. 예, 막 땀이 나가지고요. 맞아요. 예, 정말 그 여름에 겨울에 부는 바람이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합니다. 맞아요. 엄청 시원하죠. 끝장납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러닝이 동계 스포츠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쌤의 서브스리를 기원하며 갑자기 서브스리는 돼.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이어져야 2분만. 네. 네, 여러분들은 적정하게 하시고요. 2분은 혹독하게 해야 돼요. 특별 관리하시네요. 특별 관리는- 사랑을 주고 계시는. 네, 이유가 너무 나태해져요. 아하. 네, 벌써 이미 나태해지고 있어요. 체중이 확 늦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좀 그 얘기는 다음 편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왜 살이 쪘는가? 그 좋습니다. 얘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동계 시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